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7월에 18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6월에 11.2%에서 10.2%로 내려갔습니다.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지만 6월에 반에도 못 미쳤고 이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정의 빚과 크레딧카드 채무 불이행은 2, 4분기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가 아니어서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원활하지 않은데 민주공화 양당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나와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길 원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를 행정명령으로 해결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모델에 따르면 12월 1일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는 약 3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만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하면 사망자는 22만 명으로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초당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처해온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했던 테스트에서 한 번은 양성, 나중에 한 테스트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날 즈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것을 희망한다면서 자신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지 그 백신이 대통령 재선을 크게 도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회사 소유의 비디오 공유 앱인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과는 미국 회사가 거래할 수 없고 미국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이유라고 밝혔고 틱톡은 표현의 자유와 오픈마켓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합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한인들도 많이 리뷰하는 에포크 타임스 등과 연관된 링크 수백 개를 제거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이유입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페이스북이 브레이트바트와 같은 극우 매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끊으라고 CEO에게 촉구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관한 책을 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금요일이 왔습니다. 뭐 사람들이 정한 그 날짜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네요.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다시 날이 밝고 할 때를 새로운 날로 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1월 말 2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이 오는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 속에서도 금요일은 왔습니다. 오늘 먼저 그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그 7월 달에 18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480만 개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비해서는 반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주 그 확실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워낙에 일자리를 잃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6월 달에 그 11%에서 7월 달에는 10.2%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같은 그 슬로우한 일자리 성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7월 달에 늘어났던 그 180만 개 일자리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업계에서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호텔과 식당 업계가 가장 큰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워낙에 뭐 그냥 거의 올스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일찍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선생님들 봉급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에 나가야지 봉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선생님과 뭐 그게 이제 공무원에도 속할 수 있고요. 공립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좋아진다면 얼만큼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리터닝이라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다시 돌아왔는가, 이것을 전문가들이 봤습니다. 4월 달에 그때 이제 그 모두 문을 닫고 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잃었던 일자리에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 정도를 거치는 동안 반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반이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8월 달, 9월 달에 더 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결론은 아직도 노동시장에는 큰 홀이 남아있다. 2,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월 달을 4월 달에 그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영구히 일자리를 잃었다고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연방 정부에서 1차 그 케어 액트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잘 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얘기도 제가 두 번째 드리는데 이 기간이 조금 지났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의 빚이 줄어들고, 크레딧 카드 빚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빚을 못 갚는 비율도, 채무 불이행도 오히려 2, 4분기에 1, 4분기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방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1,200를 받을 만한 분들은 뭐 거의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600 일주일에 그 연방 정부 실업수당, 게다 대고 이제 각 주정부는 주정부마다 좀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최고 $450죠. 이런 형태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살 수도 없었어요. 어디 가서 뭘 삽니까? 다 닫았는데.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 돈으로 그나마 다행스럽게 렌트비도 내고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한 형태로 그 정부 각 가정의 그 빚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쓰고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캐시로 써서, 그게 아니라 쓸 곳이 없어서 못 썼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그렇게 갚았으니까 저축률도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빚이 줄어든 것이 지난 6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빚이 늘어나는 경우 많잖아요. 좋으니까 기분 좋네. 그리고 어차피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크레딧 카드로 큰 물건들을, TV도 바꾸고 컴퓨터도 아이들 바꿔주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에 오히려 문을 닫고 했는데도 그 빚은, 그 각 가정의 빚은 전체적으로 0.2%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 릴리프 펀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캐시로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2, 4분기에 각 가정의 그 빚이 그 줄어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학자금 갚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부가 역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뭔가를 그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해서, 그래서 1, 4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학생 그 융자금을 90일 동안
90일이나 밀렸던 그런 케이스가 11%였는데 1, 4분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문을 닫고 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캘리포니아나 그 뉴욕이 빨리 문을 닫아서 그 18일, 19일, 3월 그 정도에 닫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학자금, 융자금이 1, 4분기에 90일 채무불이행을 했었던 비율이 11%였는데 2, 4분기에는 그 비율이 7%로 내려갔다는 것. 건전하지 않은 그 내려감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뭐 2013년 뭐 이후에 아무튼 뭐 괜찮았다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워낙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안이 3조 달러고 공화당 안이 1조 달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까지는 만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게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행정명령으로 이제 미국인을 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악시오스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행정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경기부양책에 또다시 발효를 시키겠다 하는 게 지금 그 대통령의 마음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재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공화당 백악관 비서실장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입장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당도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백악관 대통령 재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백악관이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3조 달러짜리를 5월 달에 일찌감치 통과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2달 정도를 미루다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그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규모가 이게 다 빚이기 때문에요. 작으냐 크냐 민주당이 좋다 공화당이 좋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힘든데 2달이나 가만히 있고 실업수당도 끝났는데도 아직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딜이 깨졌다 하면은 이게 대통령 백악관도 그 실패했다라고 그 욕을 먹지만 사람들에게 공화당에서 볼 때는 공화당도 실패를 했다. 민주당은 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벌써 그 공화당 쪽에서는 아주 그 11월 달에 정말 크게 대통령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원도 지금 그 의석이 7개 군데가 토스업으로 계산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46대, 공화당이 47석을 갖고 7개 석이 토스업인데 이 7개 석 가운데서 한 군데만 민주당이고 나머지 6개가 다 공화당 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이거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를 때 유리한 고지를 가져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재선에 나가는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책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가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기를 원하는데 대통령은 통과가 돼도 또 다른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 과정에서 완전히 내가 컨트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고요.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악시오스가 뭐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거지 그냥 소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만약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은 특히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었던 페이롤 텍스 이제 봉급을 받는 저 같은 사람이요. 회사에서 페이롤 텍스로 이제 떼어가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꼭 넣고 싶어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무장관과 그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행정명령으로 뭔가를 발효시킨다고 하면은 발동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도 싫어합니다. 이 돈을 관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공화당도 싫어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를 액수가 다르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조금 예를 들어서 그 퇴거 명령을 더 연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있지만 민주당의 3조 달러나 공화당의 1조 달러에는 절대로 대통령 혼자 그 주무를 수 있는 돈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그 설득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이것은 의회에서 해야지 됩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이 혼자 행정명령으로 한다던가 이런 형태를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두 번째, 척 슈머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 세 번째, 조 바이든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이 세 사람이 우리 민주당은 했는데 공화당이 안에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세 사람에게 이 정치적으로 승리이고, 공화당 상원 그 선거에 나간 사람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게 지금 공화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아침에라도 행정명령에,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안에라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겠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가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측은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돈 따라가는 곳이잖아요. 돈. 이 월스트리트나 그 돈을 다루는 곳에서는 조 바이든이 이긴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요. 어제 그 대통령이 한 인터뷰 보니까 백신이 올해 그 선거 날쯤에 나올 거야. 이렇게 내가 희망을 해. 나올 거야가 아니라 올해 안에 나올 것인데 선거날 즈음으로 나는 희망을 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사망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스 홉킨스보다는 워싱턴 그 주립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그 공공 그 건강 연구소에서 조금 그 11월 1일경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것인가 하는 수치가 훨씬 높거든요. 한 거의 29만 5,011명 하니까 30만 명 정도가 숨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연구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리두기하고 또 이제 마스크 쓰기를 하면은 한 6만 6천 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30만 명에서 6만 6천 명을 줄이면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것인데, 그래서 22만 8천 명 정도 집 밖에 나갈 때 그 마스크를 쓰면,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가 닥터 그 크리스토퍼 머레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그 아주 쉽고 간단하고 싼 그런 것으로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스크만 쓴다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리고 좀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하이오의 주지사가 나왔거든요. 어제 그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를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해서 이제 제조 공장도 방문을 했었고 기금 모금도 했는데, 대통령이 오니까 또 오하이오의 주지사가 그 공화당이고 하니까 그 공항에 그 센시내티 공항에
마중을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마이크 드와인 그 주지사가.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그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는데 의전상 테스트를 해봤죠. 그랬더니 바이러스의 양성 테스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마중 못 갔죠. 대통령도 my 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주지사 없이 오하이오주를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텍사스를 방문할 때도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정치인이 양성 반응에 걸려서 결국 대통령과 같이 이제 백악관까지 갔다가 그때는 백악관에서 테스트해서 공군기 타고 텍사스 못 갔고 이번에는 오하이오 주를 방문하는데 주지사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몇 시간 뒤에 이 오하이오 주지사가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의 퍼스트 레이디 스태프들도 다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한 것과 두 번째 테스트한 것이 방식이 다르답니다. 방식이 다른데 그 대체적으로 그 많은 그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두 번째 테스트가 더 정확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가 음성 반응이 나온 테스트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언제 받느냐뿐만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 기구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오하이오 주지사는 토요일인 내일 다시 테스트를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이겼지만 이번에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것이고 지난번에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텍사스까지야 아직 이게 뭐 민주당이 강해지겠어요. 뭐 오하이오라면 조지아라면 좀 걱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오하이오가 그 정도로 공화당이 강한 주인데도 이 오하이오주의 주지사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존중을 받냐면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고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가치를 그 본인이 주지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보다도 먼저 오하이오주가 마스크 쓰게 하라고 했고요. 주지사가 명령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셧다운도 어느 주보다도 먼저 했던 주입니다. 이 오하이오 주지사도 뭐 그렇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73세예요. 드와인 주지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오하이오주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 주민으로부터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뭐 민주당에서는 뉴욕의 주지사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그 인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높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쿨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지사가 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도 공화당 가운데서도 일부 내지는 일부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가 안심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간 것을 보면은 이 오하이오주의 많은 그 주민들이 실제로 그 오하이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요,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 주지사처럼 처신을 해야지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와인 주지사가 그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5월 달에도 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문을 닫고 안 닫고 리오프닝을 한 해 만에 하는 데에 대해서 공화당을 엄청 꾸짖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이게 당을 끌어들여서 쓰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This is not about politics. 이건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을 돕는 문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It's about help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당신은 마스크 쓰기 싫다고 안 쓴다고 그럼 옆에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사납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분이 말을 이렇게 사납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내일 다시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주지사 좋아하니까 당연히 음성 반응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만약에 올해 안에 개발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될 수는 있는가? 이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면 저런 것 같고 개발 자체는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그 임상 실험을 할 때도 많이 기준을 지금까지의 백신 개발과는 달리 지금 비상사태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랄도 리베라 그 팍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도 하는데 이 사람과 인터뷰에서 어제 저녁에 인터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희망하기도 하지만 it might be ready by election day. 선거 날 즈음에 아마 준비가 될 거야. 백신이. 그렇게 희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서두르고 있어. 그 rushing it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두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선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선거 날 즈음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백신이 나올지 또 돌발 변수가 있어서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백신이 그 선거 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크게 이게 플러스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다가 얼마 전까지는 많았어요. 크게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조 바이든 후보와 싸울 때 큰 도움이 될 정도냐? 그 정도는 이게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스크를 쓰면은 민주당이고 마스크를 쓰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많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마스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라는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도 쓰지 않는 사람이 우파 쪽에서는요. 마스크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인가? 서둘러 개발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좌파 쪽에서는 서둘러 개발한 백신을 뭘 믿고 맞나? 이러는데 이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와 이젠 됐어 하면서 선거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많이 몰릴까? 그게 이제 점점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경제가 문제라는 거죠. 경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증권시장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증권시장을 넘어서 메인스트리트에서 내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야 하는 그 경제가 훨씬 단단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예로 1월 달에 그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요.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은 백신은 오히려 더 위험해.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 그때도 있었어요. 1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잘 몰랐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점점 정치화되면서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위험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I'm rushing it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서둘러서 개발한 백신이 이게 내가 잘못 맞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차라리 마스크나 쓰고 거리두기나 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글쎄요 50% 정도 될까?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애틀란틱이 이제 쭉 그 분석을 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50% 정도 돼가지고는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변수다. 다 이게 이래서 좋고 저게 저래서 좋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주말에 미국 내부에서의 문제니까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지 하는 것도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틱톡과 그 위챗이 갑자기 미국에서 더 유명해졌어요. 틱톡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명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잠시 뒤에 이 문제 대통령이 이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두 가지 그 중국 그 앱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는 틱톡 15초짜리 비디오 공유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위챗. 위챗은 뭐 여러 가지 기능 다 하죠. 돈도 보내고 메신저 역할도 하고 뭐 소셜 미디어 역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 회사나 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뭐 45일 안에 사용을 할 수 없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 모의 회사들과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해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일단 뭐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해놓고 뭐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있죠. 그들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그 틱톡 같은 경우 미국 회사의 광고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틱톡을 사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뭐 선거에 즈음해서네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 파워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인데 긴급 파워를 활용을 해서 외국 회사를 어떤 특정 회사를 꼭 집어서 미국 회사들에게 또 미국 사람들에게 거래도 하지 말고 뭐 사용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인데 틱톡은 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테고요. 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틱톡 같은 경우도 미국 회사의 광고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앱 자체를 지워버려야지 되는 거죠. 뭐 애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미 그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00만이 아니라 1억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인구의 그 젊은이들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차이니즈 아메리칸들도 있잖아요. 차이니즈 아메리칸 가운데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틱톡은 안 쓴다 하시더라도 위챗 같은 경우는 메신저니까 쓰실 수가 있고 돈 거래도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위챗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가족과 이제 뭐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AP통신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뭐 밤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고요. 해서 위챗의 모 회사는 텐센트 홀딩이라는 회사인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그 틱톡은 뭐 B자로 시작되는 B자로 시작되고 댄스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모 회사잖아요. 해서 이게 중국과의 미국, 차이니즈 아메리칸과 또 중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뭐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게 문제인데 그럼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니라 그 국무장관이요. 국무장관도 역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 두 회사는 틱톡이나 위챗이나 전부 다 서버가 중국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서버 자체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챗은 캐나다에 있다고 하고 틱톡은 버지니아에 있고 또 그 백업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모든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인들도 싫어해서 어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인데요. 만장일치로 정부 공무원들은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준 그 디바이스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다른 게 그거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시행에 들어간 것 아니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부가 준 뭐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에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상원에서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의심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틱톡이 딱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정말 경악스럽다. We are shocked.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아니냐. 미국이 어떻게 법을 지켜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요즘 이제 룰 오브 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룰 오브 로 얘기를 이 틱톡 회사가 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오픈 마켓이기도 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거 뭐냐 하면서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의 반응도 봐야지 된다는 게 이 부분인데 미국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처럼 하네.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민족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거 중국이야 중국 이런 얘기를 하고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데 그게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더 봐야지 되는 이것도 역시 지금 선거철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경한 정책을 내놓겠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페이스북도 요즘 뉴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요즘 보수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소셜 미디어가 보수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 가운데 하나인 maybe 트위터는 조금 더 민주당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우리 이러단 페이스북 큰일 난다라고 이제 뭐 직원 내지는 뭐 촉구 내지는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관한 얘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 한두 마디 적으려고 했는데 이 사인아웃 돼서요. 패스워드를 모릅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좌파 우파보다는 진보 보수가 낫지 않겠느냐.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때는 진보 보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좌파 우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다 논쟁적이고 그 뉘앙스에 따라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관해서도 제가 우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서 페이스북이 이게 심각하다. 왜 브레이트바트 우파 매체죠. 이 브레이트바트가 마스크 이런 거 뭐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의사들의 기자회견 같은 것이 브레이트바트가 올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거거든요. 브레이트바트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많아요. 그 밖에도. 그리고 특혜를 준답니다. 특혜를 주고 뭔가 잘못된 것, 음모론, 가짜를 이렇게 올려도 그런 것을 이 페이스북 자체가 별로 검열을 안 한다고. 페이스북은 제3의 검열 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이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약간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선에서 미국이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갱도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페이스북이 어제 마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임인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 에폭타임즈라고 있죠. 이 에폭타임즈도 굉장히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고
이 바이러스 자체도 중공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에폭타임즈나 많은 곳과 연관이 됐는데 마치 에폭타임즈와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어카운트들을 한 수백 개를 어제 다 제거를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We love our president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 모임인 것처럼 다 가짜인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관장을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페이스북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또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부시 대통령의 이민자에 관한 책은 소개 못해드리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 you